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56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69일이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 이제 나갈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말 가운데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창조적 상상력이 일일이 기대치를 내놓아야 그 기대치에 따라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창조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에게 창조적 상상력이 다 있다. 누구에게만 저 사람 잘하고 부러워가 아니라 나에게도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죠? 그래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 잘하는구나.' 하면서 봤을 때 나의 창조적 상상력도 이게 확장이 되죠.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 열대섬에 바나나 섬에 널려 있는 바나나가 많다라는 거를 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것들은 다 풍요롭고 모든 게 그냥 널려 있다라는 거. 그쵸? 예. 이미 행복했었다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예. 진정으로 창조적인 사람은 진정으로 배려하고 공유하고 다정하고 참여하는 마음가짐, 타인의 경험이 어떨지를 상상해 타인을 위해 가능한 한 최상의 경험을 창조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마음가짐에 바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진심으로 배려하고 공유하고 다정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쵸? 최상의 경험을 창조하려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쵸? 근데 뭐가 가려져요? 신념이라는 내 생각으로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쵸? 방해하는 거죠. 자, 방해하는 그 나의 생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에 제일 좋은 대체물로 많은 업체가 생존을 의지하는 것은 싼 가격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전혀 없으면 그들은 싼 가격과 많은 양에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그들은 차이를 메꾸기 위해 그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은 결과일 뿐, 이윤을 높이는 것은 진정한 이익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통달해서 탁월하게 존중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자동으로 이익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통달해서 탁월하게 존중심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자동으로 뭐요? 존중심을 가지면 자동으로 이익이 난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런 존중심으로요. 성공하는 사람들 절대 다수의 비결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되 그 일을 최대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종이 인형이나 가짜 수염을 만들든 집에서 허수아비를 만들든 새집에서 자변기 변자를 만들든 그 밖에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을 만들든 성공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의도 덕분에 그 일에 통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의도로 하느냐. 탁월함이란 나의 의도가 내가 진정성 있게 임하는 분야에 나타난 것입니다. 탁월함은 뭐예요? 나의 진정성, 나의 진실성 있게 임하는 분야에 나타난다. 진실성 있게. 그렇죠?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발휘하는 진짜 파워는
어떤 거요? 다른 사람의 인간적 속성에 진심으로 부합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속성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인 속성이 뭐죠? 인간적인 속성이 뭘까요? 인간적인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 진심으로 부합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속성을 의식 아카데미에서 어제도 그 부산 수업에 첫 수업에 답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사는데 답을 알려주셨어요. 어제도. 그렇게 듣고 또 듣는데 또 듣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는 뭐일까? 맨날 듣고 맨날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 단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의식의 그 차원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제도 인제 인간적인 속성에 부합하는 데서 나온다. 진짜 파워는 우리가 파워를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 파워. 파워는 내면의 힘이고 포스는 보여지는 물질적인 거. 하다 보면 안간힘을 쓰고 성과도 떨어지고 올라갔다가도 떨어지고. 그 포스를 쓰느냐 파워를 쓰느냐는 거죠. 근데 또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처음 사람 만날 때 정말 진정성 있게 본인은 잘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성이 뭐예요? 지속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만날 때만 진정성 있게 해서 탁 이렇게 뭔가 그 사람과 교류를 해요. 근데 또 왔을 때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교류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진정성이 한 번 처음에 해서 딱 뭔가 교류가 되었다가 그 뒤에는 뭐예요?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쟤 왜 저래가 되는 거예요. 쟤 왜 저래는 진정성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 속성. 이게 그건 뭐예요? 의식, 에너지, 순수한 상태에서 의식, 에너지, 인간적인 속성에 부합할 때 그게 뭐예요? 그냥 순수한 에너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정성 있게 그들이 사랑이 회복이 되도록 안내해야 되고 나 역시도 사랑이 회복되도록 계속 공부하고 가짜 나 몸과 마음에서 이 마음이 하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의식이 '아 얘가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순수한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진짜 파워가 나와서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속성을 잘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고객과의 관계는 고객의 인간적 속성과 맺는 것이지요. 맺는 것이지 그저 고객이 요구하는 자질구레한 구매 조건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속성과 맺는다는 거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든 노래하거나 춤을 추는 사람이든 설계하고 제작하는 사람이든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매자가 항상 동일한 고객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틀어 고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고객이 누구인지만 알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뭐든 팔거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 고객의 이름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외국어 코스가 되었든 자동차 리스가 되었든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약정을 맺는 이유는 그 서비스가 우리 인간이 지닌 본성의 어떤 면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하나밖에 없고 그 고객은 인간의 본성 자체입니다. 각각의 개별 고객은 특정 경우에서 인간의 본성을 대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보편적인 어떤 것입니다. 앞에서 파워는 진실로 보편적인 것을 알아보는 데서 생기지 한계 있는 것에 노력하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계 있는 것에서 노력하는 것은 뭐죠? 한계 있는 것은 포스, 물리적인 힘. 그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인간의 본성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느 사업주가 현재에 이룰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오로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체를 유지하지 못할지, 그 사업체가 성공할지 못할지를 결정짓는 것도 오로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의 중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강의를 해도 내가 사랑으로 있다면, 뭔가를 더 주고 싶고 뭔가 할 말이 더 많은데 사랑으로 있다면, 그죠? 그래서 강의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해서, 식당을 하든 뭐든 하든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는 그 에너지 때문에 손님들이 막 줄을 서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쵸? 예. 더 나은 수법 같은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더 나은 수법이 의미 있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인간적 욕구에 도움될 뿐입니다. 인정받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축하받고자 하는 욕구를 누가 중요한 것으로 알아주는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으로 그냥 사랑으로 무주상, 그러니까 인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무주상보시라 그랬거든요.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건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올라와요. 금방 올라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예전에는 쪼끔 '그냥 이렇게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이 쪼금 길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서 제가 쪼금 길어서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이제는 그 뒤에 부분을 제가 인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조차 사라져야 그 더 큰 리더가 되는 거죠. 진짜 욕망이 없이 뒤에 나오는 '내가 이렇게 했잖아.'라는 욕망, 바라는 마음, '이렇게 했으면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는 마음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내려놨을 때 내가 하는 부분에서 더 큰 리더가 되는데, 그런 게 인제 또 보이는 거예요. 봤으면 내가 도둑질을 해. 몰라. 도둑질하는 줄 모르고 그냥 남의 물건 쓱쓱 들고 와. 그럴 때는 뭐예요? 모르고 계속 도둑질을 하죠. 근데 내가 '아 이게 남의 건데 내 것처럼 가지고 왔네.' 하고 아는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가 큰 파워를 쓸 수 있는 거, 남의 물건 다 갈고 갖고 온 건 잘못한 거지만 그걸 아는 순간, 도둑질하는 걸 아는 순간 스탑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인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그건 에고가 하는 것이다. 가짜 내가 하는 거야. 진짜 나와 가짜 나가 있어요. 진짜 나는 참 나. 사랑이죠. 에너지죠.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뭔가 축하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가짜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마음가짐과 관대하고 튀어 있고 인심 좋은 마음가짐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마음가짐과, 그쵸. 이건 에고가 가짜 내가 하는 거죠. 관대하고 튀어 있고 인심 좋은 마음가짐은 인제 참나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완전 참나는 아니에요. 근데 참나 관대하고 튀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완전히 참나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인제 구분을 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쪽으로 파워를 쓰기 위해서는 관대하고 튀어 있고 인심 좋은 마음가짐을 쓰는 게 파워를 쓰는 거예요. 자네는 또 이렇게 또다시 이럴 것입니다. 그래요. 난 그런 자질이 없습니다. 이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저 밖에 있는 것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을 모방해요.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모든 것들이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는데 타인들 것을 막 보고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의식이 높은 상태에 있는 분의 파워를 쓰는 법을 배우면 되는데, 밖에 있는 것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거. 모방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근데 또 관대하고 배려하고 통 크고 창조적이고 지략 있고 적응력 있는 마음가짐은 모두 그 사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지닌
인간의 본성에서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거 후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가짐은 인간의 본성 자체의 자질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것이다. 내 내면에서 이런 것들만 찾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덜 되는 거죠. 화나고 욕망하고 집착하고 저항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최고다 하고 에고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그쵸?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한다면 아직 내 내면을 저 밖을 보고 있다. 저 밖이 아니라 내 내면에 원래 있는 속성, 내 안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위치는 어디에 있고 우리 내면의 파워, 전 자석은 어떻게 켜는 것인지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가를 치르고 성공을 얻으려 애쓰는 대신에 성공을 끌어당길까요? 대가를 치르고 성공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는 저 밖을 보고 있는 것이고 포스가 하는 것이고 성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동으로 성공이 따라오는 것은 다른 그 뒤에 후자인 것 같잖아요. 관대하고 배려 있고. 성공이 우리를 뒤쫓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뒤쫓은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성공이 나를 따라와야지, 그죠? 내가 성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다. 성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 더 늦어진다는 거. 왜 외부에 있는 저 밖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관대함과 인심 좋은 마음, 그쵸? 배려하고 이해하는, 화가 없는, 그쵸? 그렇게 되어야 돼요. 네. 온 세상이 성공을 뒤쫓고 있지만, 그러니까 성공을 뒤쫓는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요? 성공은 이미 다 되어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될까요? 그런 분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성공을 따라서 막 하고 있는 거는 쫓아가는 건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일 것이고, 성공이 그냥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내 내면에서 하고 있는 분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그쵸? 그 말과 말씀이 틀리다라는 거죠. 말씀은 사랑을 기본으로 했을 때 말씀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입 안에서 나오는 소리이지만 사랑으로 깔려 있으면 말씀이 되는 거고 욕망과 이기심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이제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성공을 뒤쫓고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행위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냥 행복함만 있어서 행위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 결과는 그냥 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95페이지예요. 고객의 돈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식사를 마칩시다. 이제 계산서를 받을 시간입니다. 이때 또 한 번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계산서 줄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종업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업원들은 지금이 마침내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할 시간, 즉 팁을 받을 시간이라서 일부러 주방에 숨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은 생활비를 벌고 손님은 긍정적 기분과 호감을 느끼게 가게에서 나갈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종업원들이 사라지면서 체험 전체의 성공이 아슬아슬해집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고 연극의 시작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사정이 있을 때 돈을 움켜쥐고는 누가 제발 이 돈 좀 받아달라고 애원하면서 식당에 앉아 있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마지못해 우리 돈을 받기로 결정한 뒤에도 이제 그들은 또 20분 동안 사라집니다. 계산서 가지고 뭘 할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거스름돈 같은 것을 들고
복도를 뛰어오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니면 드디어 거스름돈을 들고 나타났을 때 액면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값이 $20면 그들은 $50 지폐를 받아 거스름돈으로 $20 지폐와 $10 지폐를 가져옵니다. 서비스가 엉망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씨 좋게 그들이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15에서 20%의 팁에 해당하는 3에서 $4를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그들은 우리가 쉽게 그러지 못하도록 성공적으로 저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업원 팀을 떼먹고 가거나 아니면 다시 종업원의 시선을 빼려고 애쓰며 또다시 10분을 날려야 합니다. 종업원은 금전 등록기까지 한 번 더 왕복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아무도 뭔가 문제인지를 몰라 끝없는 시간이 걸립니다. 드디어 종업원이 $1짜리 5장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마치 우리가 자기에게 폐를 끼쳤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젠장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당신 돈이라고. 이것도 모자라 그들은 음식값에 세금을 얹어 그 액수를 우리에게 합계 금액으로 제시하는 물에까지 보탭니다. 이제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도 15에서 20%의 팁을 달라는 기대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은 당연히 식사를 하면 팁이 있어요. 팁을 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 무조건 팁 준비를 해서 호텔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1, 뭐 외국에서도 식당에서도 $1 각자 이렇게 팁 때문에 생기는 이런 시간적인 거 배려해서 이제 그 $1짜리도 갖다 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값이 $75면 계산서에 최소 15%의 팁이 청구됩니다. 그렇겠죠? 적어도 $5의 세금이 붙으면 식사값은 이제 최소 $80입니다. 이건 종업원이 $80의 최소 15%를 팁으로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음 원칙이 나옵니다. 여러모로 고객의 안녕을 책임진다. 고객의 돈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돈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편이나 짜증을 느끼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체 소유자인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운이 좋다면 가끔 있는 훌륭한 직원이 할 것입니다. 그런 행동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행동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련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나타낸다면 성공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최고 인류들이 자주 제의를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제의받은 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난 결론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굳이 할 가치가 있는 일일까 또는 과연 흥미로운 일이기나 할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최고 인류들을 돈 주고 부릴 수 없을까요? 그들은 비매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기이하게도 돈 주고 부릴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강력히 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고객의 돈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진정성 있게 그쵸? 생각한다면 모든 것들이 인류의 최고도 알면서 못 부리는 거예요. 그쵸? 네,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4장 부족한 것 없이 없을 때 101페이지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잘못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거의 다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성공을 흉내내려고 헛되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이
원의 재능 없이 정원을 잘 가꾸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의 재능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원의 재능은 정원사의 마음가짐과 같아서 원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성공적인 정원을 가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원에서 잘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원에서 잘하는 것들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원의 재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노하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오고 무슨 일을 하든 나타나는 노하우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온갖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을 다니고 책을 읽으면 데이터로 가득 찹니다. 저는 데이터에 관심 가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 습득은 매우 기계적인 일입니다. 컴퓨터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온갖 쓸모없는 정보를 지니고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편리하긴 하겠지만 성공과는 무관합니다. 멋지긴 하겠지만 성공의 열쇠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공을 흉내내려고 헛되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것이 원의 재능이 없이 정원을 가꾸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그쵸? 그러니까 내가 흉내내고 성공을 하려고 뭔가를 막 따라가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공하려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미 성공이 되어 있는 것을 안다면 뭔가를 막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서는 그 파워를 쓸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편안하게 즐기기만 하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시크릿이에요. 파워를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시크릿이 어쨌든 지금 다음 주죠?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될 겁니다. 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면의 힘을 써서 진짜 그냥 세팅만 해 놓으면 저절로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해 보니까 내가 의식이 안 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반복해서 계속 듣고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반짝방 수업을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의식이 점점 바뀌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애쓰고 저 밖에 있는 것을 찾지 않고 내면에서 있고 있는 현상에서만 내가 듣고만 있어서 저절로 내 내면에 찾아지면서 그것들이 다 찾아지는 거야 저절로. 성공이 이미 다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풍요롭다는 거, 이미 행복하다라는 거. 이미 행복하고 굳이 저 밖에서 찾지 않으려면 뭘 봐야 돼요? 저 밖에서 내가 불편한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면 신념을 찾으면 저 밖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을 계속 이 질문을 하고 내 내면의 밖에서 불편한 것들을 찾아내어야 밖이 아니라 이 내면 성공과 행복과 풍요로움과 모든 것들이 이 내면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억지로 찾아 애쓰려고 하는 것은 더 늦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합니다. 그쵸? 매일 행복한 거죠. 네. 풍요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